회색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드리운 2039년 11월의 늦가을. 스산한 바람이 강원도 상골 마을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핥히고 지나갔다. 도시의 삶의 모든 것을 소진한 강하늘은 이곳 폐교를 개조해 만든 자급자족 공동체 소망의 터에 머문 지 보름째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 서울의 번잡함이 남긴 피로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그 불안감의 실체인 차가운 금속성의 님스, 국가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칩 이식 예정일이 새겨진 통지서가 희미한 자국처럼 남아있었다. 하늘씨, 아침 안 먹어요? 오늘 감자 수확 마지막 날인데. 공동체의 실질적인 살림꾼인 박지혜 씨의 밝은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묘한 활기가 넘쳤다. 하늘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공동체를 감싼 산의 능선이 잿빛 하늘 아래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통제되는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곳 소망의 터에서 잠시나마 그 숨막힘을 잊고 싶었다. 그날 오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경사진 밭에서 마지막 남은 감자를 캐던 중이었다. 하늘이 흙먼지를 털어내며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 발밑에서부터 기이한 울림이 전해져 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기증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이어 땅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면에 있던 산비탈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의 절규 흙과 돌이 뒤섞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 하늘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그의 의식은 세상을 뒤덮는 흙먼지 속으로 아득하게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끝없는 어둠 속을 부유하던 하늘은 문득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빛을 느꼈다. 고통도 소리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곳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빛보다 더 밝고 온화한 형상이 서 있었다. 형상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영혼과 영혼이 직접 대화하는 듯한 깊은 교감. 아이야, 너는 잠시 쉬러 온 것이니 두려워 말라.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울림이 하늘의 존재를 관통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미래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손목의 님스 칩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통제하는 표가 되어버린 세상. 그 표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암울한 도시의 풍경. 식량은 배급제로 바뀌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박해받으며 거짓된 평화가 세상을 뒤덮는 모습들. 하늘은 숨 막히는 공포와 함께 그 속에서도 작은 등불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기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깨어나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기억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로 준비하라. 형상의 마지막 울림과 함께 하늘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하늘씨, 정신이 들어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원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아프게 쏟아져 내렸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빛의 공간과 그 메시지들이 뒤섞여 극심한 혼란이 밀려왔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이에요. 산사태 때 크게 다치셨어요. 다행히 구조가 빨랐지만 거의 반나절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지혜의 눈가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애님스 칩 이식 예정일이 적힌 통지서, 자국은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계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확신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망의 터로 돌아온 하늘은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김민준 목사와 박지혜는 그런 하늘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과 환상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실함은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 형제,
그것이 무엇이었든 형제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김 목사는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혜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하늘씨가 본 것이 정말 다가올 미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진지한 반응에 하늘은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늘의 환상이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엠스칩 미이식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에 칩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뉴스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만을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하늘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이 환상 속에서 보던 통제사회의 서곡처럼 들렸다. 며칠 후 검은색 관용차가 소망의 터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인미스 운영 총괄팀장 차도윤이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공동체 시설을 훑어보며 김 목사와 하늘, 지혜를 만났다. 김민준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임스 칩 이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 안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윤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이곳처럼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는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칩 이식을 통해 합법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십시오. 식량 배급이나 의료 지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회유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차도윤의 눈빛에서 환상 속에서 보았던 차가운 통제 시스템의 그림자를 읽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거대한 시련의 파도가 이미 그들 곁으로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도윤 팀장의 방문 이후 소망의 터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공동체 주변을 배회하는 감시 드론의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하늘은 자신의 IT 지식을 활용해 공동체의 작은 통신망을 점검하고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거대한 국가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능력은 미미했다. 목사님, 제가 본 환상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늘은 김 목사에게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했다. 네임스 칩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을 오가매는 토치예요. 김 목사는 낡은 성경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있지요. 믿음을 시험하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공동체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더욱 굳건히 의지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박지혜를 중심으로 텃밭을 늘리고 주변 산에서 먹을 수 있는 약초나 버섯을 채취하며 자급자족의 범위를 넓혀갔다. 밤마다 작은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자 힘이었다. 하늘은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의 한 아이가 갑자기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다.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지만 네임스 칩이 없는 아이는 인근 도시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공동체 사람들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고 아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하늘 역시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네임스 칩을 통해 범죄율이 급감하고 사회복지가 향상되었다는 거짓 평화를 선전했다. 정부는 칩 미이식자들을 사회 불안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다. 이러한 소식은 공동체 내부에 미묘한 불안과 동요를 가져왔다. 몇몇 사람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에 지쳐 차도윤 팀장이 제시했던 안전과 식량이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의 옛 직장 동료였던 최서연이 수소문 끝에 소망의 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님스 칩을 이식하고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었다. 하늘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세상 물정 그렇게 모르고 살면 어떡해? 이건 그냥 시대의 흐름이야. 저항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서연은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하늘을 설득하려 했다. 님스 칩, 그거 그냥 편리한 신분증일 뿐이야. 너도 빨리 칩 받고 도시로 나와. 내가 자리 알아봐 줄게. 하늘은 서연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현실은 너무나 강력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존재와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서연아,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칩은 단순한 편리함 그 이상이야. 이건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는 일일지도 몰라. 서연은 하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넌 여전히 이상한 소리만 하는구나.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그녀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하늘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방문은 하늘에게 큰 내적 갈등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다가올 위험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잠시 흔들렸던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하나로 모였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믿음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소망의 터 주변 산들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고 공동체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차도윤 팀장의 최후 통첩이 공동체에 전달되었다. 일주일 후 님스 칩 강제 이식 및 공동체 해산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 하늘과 공동체 사람들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밤낮으로 예배당에 모여 기도했다. 하늘은 임사 체험에서 보았던 가장 어두운 밤이 바로 지금임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평화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 당일 새벽, 기록적인 폭설이 강원도 상고를 뒤덮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시간을 벌어주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이 트기도 전에 검은색 특수 차량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소망의 터로 향하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첨단 열 감지기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정부 요원들이었다. 모두 예배당으로, 어서! 지혜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공동체 사람들은 마지막 피난처인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창밖으로는 요원들의 군맛발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다. 김 목사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뒤로 차도윤 팀장이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님스 칩 이식기가 들려 있었다. 강하늘 씨, 박지혜 씨, 김민준 씨,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한다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 팀장님, 당신이 말하는 시스템의 안정이란 무엇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 자유로운 생각과 믿음을 빼앗는 것이 안정입니까? 차도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이것은 국가의 명령입니다. 요원들이 하늘에게 다가서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예배당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휩싸이며 요원들의 눈을 멀게 했다. 동시에 폭설과 강풍은 더욱 거세져 외부와의 통신마저 두절시켜버렸다. 요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차도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하늘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최서연으로부터 온 익명의 메시지였다. 북쪽 숲길, 낡은 수로, 30분.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하늘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하늘은 지혜와 김 목사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고 예배당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빛과 혼란이 뒤섞인 예배당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쪽 숲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낡은 수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들이 마침내 수로를 빠져나와 깊은 산속 미리 마련해둔 작은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 소망의 터는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남은 공동체 식구들의 생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영혼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진실을 간직한 채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한편 작전 본부로 복귀한 차도윤 팀장은 알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의 완벽한 시스템이 설명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강하늘의 파일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냉정한 표정 뒤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님스 칩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